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1단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과학에서는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학 시간에 나오는 정의는 모두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시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입자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요 정의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원소의 정의를 학습을 하셨어요. 원소의 정의가 뭐였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었습니다. 원소와 원자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원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기본 성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원자에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입자.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쪼개고 쪼갰을 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 하나하나를 가리킬 때는 원자라고 칭하셔야 되고요. 그 알갱이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성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원소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의 구조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네모칸 안에다 선생님과 같이 원자의 구조를 그리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갖는 입자입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플러스 값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소의 원자핵은 플러스 1을 띱니다. 전하량이 플러스 1이에요.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입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이고요. 나트륨의 경우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입니다. 이렇게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플러스 값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을 특정 궤도로 아주 작은 입자가 돌고 있습니다. 자, 점선으로 표현한 건 특정 궤도입니다. 이 궤도로 아주 작은 입자가 돌고 있는데 이 작은 입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입니다. 이 입자를 우리는 전자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상의 전자를 한 3개 정도 그려볼게요. 궤도를 하나 더 점선으로 표현해 주시고 전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궤도를 하나 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 전자 하나 더 그려주세요. 자,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원자핵 주변을 특정 궤도로 돌고 있는 이 입자를 우리는 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를 합쳐서 우리는 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그림상에 전자를 몇 개를 표현했죠? 3개를 표현했죠? 전자를 왜 3개를 표현했냐? 원자핵을 이루고 있던 전하량 값 자체가 플러스 3이기 때문입니다. 원자핵의 플러스 값이 3이면 그 주변에 전자가 3개가 돌고요. 원자핵의 플러스 값이 6이면 그 주변에 전자가 6개가 돕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플러스 값과 전자의 마이너스 값을 다 합치면 0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원자의 특징입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핵과 전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하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핵은 무슨 전하를 띈다? 플러스. 원자핵이 원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크기가 아주 크거든요. 누구에 비해서? 전자에 비해서.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원자핵 주위를 특정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는 정기적인 인력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 떨어지지 않고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핵에 비해서 질량이 아주 많이 작습니다. 거의 1000분의 1 수준?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에는 보통 전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밀하게 따질 때는 전자까지 합쳐서 질량을 계산해 주지만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원자핵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원자의 특징으로 갑시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는 플러스 1의 원자핵을 갖고 있고요. 탄소는 플러스 6의 원자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값만큼 전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의 종류에 따라 전자수도 달라집니다. 한 원자에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 값만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모두 합쳐주면 0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따라서 원자핵이 플러스 얼마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 그 원자의 전자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질소, 탄소, 산소 4개의 사례를 들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차피 몇 가지 원소 기호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원소 기호를 몇 가지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는 하이드로젠, 그래서 원소 기호는 대문자 H입니다. 수소의 원자핵은 전하량 플러스 전하 얼마를 갖고 있냐?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의 전자수는 몇 개일까요? 전자수는 1개입니다. 왜?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어야 합해서 0,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것이죠. 질소로 갑니다. 질소는 나이트로젠, 그래서 원소 기호는 대문자 N입니다. 질소 원자의 원자핵은 플러스 7의 전하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질소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7개여야지 플러스 7, 마이너스 7에서 0,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질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이 표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질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이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온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닙니다. 질소 이온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질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표현하면 틀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질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탄소로 넘어갈게요. 탄소는 카본, 그래서 원소 기호는 대문자 C. 탄소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6입니다. 따라서 전자 몇 개를 갖고 있다? 6개를 갖고 있다. 누가? 탄소 원자가. 자, 그 다음에 산소로 갑니다. 산소는 옥시즌, 그래서 원소 기호는 대문자 O. 산소 원자의 원자핵은 플러스 8의 전하를 갖게 되거든요. 따라서 산소 원자가 갖는 전자수는 몇 개일까요? 8개입니다. 산소 원자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왜? 산소 이온으로 바뀌면 갖고 있는 전자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가서 분자로 가실게요.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자, 외워주세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해요. 이거 무슨 뜻이냐? 원자 상태에서는 고유한 독특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지만 원자들이 합쳐져서 분자를 이루면 특정한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분자는, 자, 밑에 분자 특징 첫 번째 짝대기로 가세요. 2개 이상의 원자가 합쳐져서 분자를 이룹니다. 물론
원자 하나 자체가 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단원자 분자라고 해요. 단원자 분자 몇 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분자들은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원자 분자의 대표적인 예가 헬륨가스입니다. 우리 풍선에 헬륨을 집어넣어서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게 하는 그거 있죠? 그 헬륨은 헬륨 원자 자체가 헬륨 분자입니다. 아니면 네온사인 할 때 많이 언급되는 네온이라는 원자 자체도 원자가 분자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합쳐져서 형성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죠. 먼저 하늘색으로 표시된 작은 입자는 수소입니다. 자, 우리 연습 삼아서 원소기호 외웁시다. 수소는 하이드로젠, 대문자 H. 옆에 또 다른 수소가 있습니다. 자, 수소 원자 2개입니다. 2개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 수소 분자가 됩니다.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수소 기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그 수소 기체들 있죠? 그게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원소기호 H를 활용해서 분자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H가 몇 개가 합쳐져서 수소 분자가 됐죠? 2개입니다. 그럴 때는 H를 쓰고 오른쪽 아래에 작게 2개, 2를 써줍니다. H2라고 읽고요. H2는 수소 원자가 아니라 수소 기체 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자 상태가 되어야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개 이상의 원자가 합쳐져서 어떤 물질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분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살구색으로 나와 표현된 이 입자는 산소입니다. 자, 원소기호 연습합시다. 산소는 옥시즌, 그래서 원소기호 O. 똑같은 산소 원자가 한 개 더 있죠? 원소기호 O. 자, 그런데 산소 원자 2개가 합쳐졌습니다. 요 상태로 대기 중에 날아다니거든요. 떠다니거든요. 얘가 바로 뭐냐? 산소 분자, 일명 산소 기체입니다. 각각 산소의 원자로 존재할 때는 나타나지 않던 고유한 특성이 이 분자 상태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산소 분자의 분자식을 원소기호 O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아까 H2 했던 것처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O2. 여기서 2는 2개가 합쳐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O라는 원소기호 오른쪽 아래에다가 작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O2는 산소 기체 분자를 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살구색 동그라미 이거 뭐였죠? 산소. 원소기호 O. 연파랑색 작은 입자 뭐였죠? 수소. 원소기호 H. 자, 그런데 이 수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된 아주 귀여운 분자가 탄생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는 물질이 잘 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고유한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산소 원자, 수소 원자일 때는 없었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물 분자 역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분자식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물 분자는 산소가 몇 개? 1개. 수소가 몇 개? 2개. 그래서 수소가 2개니까 H2. 그리고 산소는 1개니까 O. 여기서 1은 생략합니다. 일명 H2O. 이것이 물 분자의 분자식입니다. 자, 이제 분자의 특징 2번째 짝대기로 갈게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당연히 분자가 달라지고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가 같다 하더라도 수가 달라지면 분자가 서로 다른 분자가 생깁니다. 세 번째 짝대기도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수나 배열이 다르면 다른 분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탄소와 수소가 합쳐졌을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분자들이 생길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소 기호 연습합시다. 탄소의 원소 기호 뭐다? C, 카본.
수소 원소 기호 뭐였죠? 하이드로젠 H. 자, 이때 탄소가 하나에 수소가 4개면 CH4. 자, 4는 H 밑에 오른쪽 아래 작게 써주셔야 됩니다. CH4 이게 뭐냐?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우리 메탄가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메테인. 요 CH4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탄소가 2개 그리고 수소가 6개입니다. 똑같이 탄소와 수소가 합쳐졌지만 그 개수가 달라졌고 아마도 결합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얘는 뭐냐? 메테인과 다른 에테인이라는 분자입니다. 또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인 경우에는 어떤 분자가 생기냐? 여러분 혹시 고기 구워 먹을 때 부탄가스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정확한 명칭 뷰테인입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탄소랑 수소가 합쳐졌다 하더라도 그 개수나 배열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분자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소 기호를 학습하시고 그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분자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